오늘 주제인 크로스 플랫폼 시대의 C샵과 적용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리얼리티 체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퍼셉션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맞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갖고 왔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보니까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검색하는 비중이 한 숫자 4? 뭐 상대적으로 보시죠. 구글은 33등대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력도가 형편없다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찾을 때 구글은 한 7번, 8번 이상 찾는 거죠. 그죠? 찾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좀 인기도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C샵을 그러면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의외로 좀 있어요. 주위에 C샵 개발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바 개발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바를 검색하시는 분이 한 30%는 아닐 것 같고 비중 한 30이 된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또 C샵을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C샵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관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들이 여럿 있죠. 여러 형태의 지표를 가지고 어떤 랭귀지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지를 추적을 하고 그 인덱스를 리포팅을 하는데요. 이 사이트는 타이오비, 타이오베라고 불리는 그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인덱스입니다. 검색 엔진의 검색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그 언어에 관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잘 보시면 이렇게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자바 언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12월 최신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02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자바 언어와 관련돼서는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지만 조금 이제 하향세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올 12월 자료를 보니까 17.3% 정도가 자바 언어를 아마 쓰시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바 언어를 프라이머리 랭귀지로 쓰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재미난 그래프 하나가 있어요. 녹색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녹색 그래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바닥을 기고 있지요.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광풍처럼 치올라서 지금은 거의 상당 수준까지 오른 저 언어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언어가 Objective-C입니다. 예.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죠. 그죠? 예. 다 압니다. 아이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2010년부터 사실 언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죠. 그죠? 넥스트, 여러분 iOS 프로그램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앞에 NS 이렇게 붙었죠? 그 뭔지 아시죠? 넥스트 스텝입니다. 넥스트 스텝은 애플을 그만두고 나와서 만든 회사가 넥스트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NS가 넥스트 스텝인데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 스펙이 그렇게 모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쓰다가 iOS가 시장에서 광풍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서 언어의 사용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죠. 그리고 제가 8.26이라고 써놓은 것은 C++입니다. C++도 약간의 하향 추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거의 스테이블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C++ 굉장히 많이 쓰시죠. C샵 언어 같은 경우는 한 5.26% 정도의 개발자분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5% 정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좀 좋은 트렌드가 있죠. 조금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 스킬 인덱스라는 걸 좀 갖고 왔는데요. 앞에 지표가 조금 사용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이 트렌드 스킬 인덱스 같은 경우는 C샵 사용자가 한 15% 된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22는 물론 자바입니다. 15%와 22 거의 격차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저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이건 레드몽크 파퓰러리티 랭크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게 조금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가로축이 뭐냐면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 있죠. GitHub의 프로젝트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가로축입니다. 세로축은 뭐냐면 여러분 질문하실 때 어디 많이 하세요?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하시죠. 하진 않아도 보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많이 쓰인 언어가 뭐냐,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어떤 거에 관한 질문이 많은가를 가로 세로 축으로 놓고 한번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많이 쓰인 언어들에 관한 질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것만 싹 뽑았습니다. 다른 건 너무 많아서
우측 상단만 뽑아서 보니까 뭐 C# 언어나 PHP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기타 등등 우리가 보통 이제 주위에서 흔히 보는 언어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체를 지표를 보고 보면은 이 C#이나 PHP,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오브젝티브 C, 펄 등은 이미 머추어하다는 거죠. 다 그놈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의 다들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그만큼 파퓰러하게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사용자 수가 극명하게 몇 프로 이거 나누는 것보다는 실제 개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도 올라오고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진 않아도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샵의 발전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C샵 언어가 언제 나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C샵 언어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2002년도에 C샵 1.0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1년 반 정도 만에 C샵 1.2가 나왔는데 약간 존재감이 없고요. 그리고 C샵 2.0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입을 했죠. 새로운 피처들이 막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때 generics, partial type, 또 뭐 nullable type, 그다음에 static class 이런 공격적인 피처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C샵 3.0에 들어오면서 더하죠. C샵 3.0에 들어오면서부터 anonymous type, extension method, lambda expression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공격적인 또 피처들이 마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뭐 주기적으로 또 새로운 랭귀지 피처를 넣죠. C샵 4.0에서는 다이나믹 바인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amed and optional argument도 들어가고요. 기타 등등의 기능들이 들어갔죠. 5.0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나요? 비동기 프로그래밍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asynchronous method까지 들어갑니다. 아까 보니까 자바가 1등이었는데 자바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자바는 어떻나요? 자바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입니다. 생각보다는. 2005년 후반, 2006년 초반을 자바 1.0이 나왔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에서 약간의 기능을 추가했고 1.2, 1.3, 1.4가 랭귀지 피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 어서트 정도 추가한 정도고 플랫폼에 관한 변화들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랭귀지 언어 스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2004년 정도에 자바 5가 나오면서 generics 그리고 오토 박싱, 언박싱, enhanced loop, annotation and metadata 등등이 들어갔습니다. 5.0에서 한번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또 몇 년간, 수년간 자바의 스펙에 변화가 없다가 자바 언어가 또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자바 7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변했던 걸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C샵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바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바 언어가 C샵보다 훨씬 미리 나왔지만, 그리고 언어들이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주고받고 하지만 C샵 언어를 자바를 뺏겼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일정 부분의 사실입니다. 좋은 언어를 가져다가 더 좋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이지만 C샵 언어가 자바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바의 언어 스펙이 C샵의 언어 스펙이 자바의 언어 스펙을 추월합니다. 물론 스펙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언어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바 5 같은 경우는 C샵 1.2에 있는 스펙들을 많이들 빌려왔죠. 그리고 자바 7 같은 경우 피처들도 C샵 2.0에 나온 피처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발전 방향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C샵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까지 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언어 학자의 얘기인데요. 언어의 명세만을 탁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와 C샵 언어가 가지는 표현의 그 한계를 비교했을 때는 C샵 언어가 거의 자바 언어에 비해서 5년 정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샵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지드 랭귀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C샵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다 쓰이는 언어인 게 분명하지요. 자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 안에서 스크립팅을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자바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은 많이 좀 적죠.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자바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가리지 않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도 C# 언어는 상당히 많은 개발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하시면은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스크립팅 영역에도 굉장히 폭넓게 C#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유니티 3D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티 3D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할 때에 스크립팅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폭탄 맞으면 어떡할까? 총 쏠 때는 뭐 누를까? 이런 거 스크립팅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그런 스크립팅 언어로서 C#을 쓴다는 거죠. 사실 유니티가 한 3가지 정도의 언어를 지원을 하죠. C#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그리고 부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올해 그 유니티의 유나이트라는 행사를 하면서 설문을 거둔 걸 보면 한국에서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90%가 C# 언어로 유니티 게임을 개발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좋고 부 좋은데 C# 언어로 개발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C#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표현력이 막강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CS 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컴파일하지 않고요. 스크립트처럼 쓰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처럼 쓰고요. PHP나 펄처럼 쓰는 거죠. 스크립트 랭귀지로 해서 쓰는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래스 플랫폼, 굉장히 좀 넓게 클래스 플랫폼이라는 말이 최근에 좀 유행처럼 나오긴 합니다만은 C#은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플랫폼에서는 다 수행이 되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당연히 쓰고요. 윈도우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당연히 쓰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개발할 때 당연히 씁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별 친하지 않을 것 같은 OS가 좀 있죠. 리눅스, 맥OS, 솔라리스, FreeBSD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자마린이라는 회사의 모노 프로젝트로 벌써 10수년간 이 플랫폼에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노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이제 회사가 조금 바뀌고 하면서 등락을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런 리눅스 기반 혹은 유닉스 기반의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샵으로 개발해서 만든 바이너리를 리눅스에서 그대로 쓸 수 있고 여러분이 쓰시는 오픈소스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소스 레벨의 호환성이 아니고요. 바이너리 레벨의 호환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러면 뭐 커맨드 라인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윈폼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대로 가지고 수행하시면 수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ASP 단위 어플리케이션 리눅스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요 정도까지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다음 건 더 놀랍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 iOS 개발 많이 하시는데 이 안드로이드와 그 iOS 개발에도 마찬가지로 C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마린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마린.iOS, 자마린.android라는 걸 쓰게 되면요. C샵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너리 차원의 호환성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SDK를 C샵에서 그대로 불러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샵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일부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 XML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싱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한번 해보신 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C샵 같은 경우에는 C샵 언어의 명수에 링크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진 패키지도 여러분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가 크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게 줄여줍니다. 또 좋은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C샵으로 만든 코드를 윈도우 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니티 한번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유니티는 단순히 이제 스크립팅 랭귀지도 물론 뭐 스크립트 할 수 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랑 붙어서 디버깅도 돼요. 그래서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시고 스크립팅 하시고 게임을 수행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기 보시면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놓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CS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에디터가 뭐냐면 노트패드 뿔뿔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고요.
노트패드 뿔뿔인데 보시면은 인텔리센스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인텔리센스로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스크립트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단계, 컴파일을 거쳐서 EX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 엔진으로 C샵을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모노. 아까 말씀드린 모노와 자마린 iOS, 자마린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신 C샵으로 개발하신 코드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UX와 관련된 부분들은 운영체제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그런 시도들을 했었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다를 통합해서 한번 개발해보자. 한 번만 개발되면 다 쓸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라이브러리도 나왔죠. 예, 뭐 폰갭, 센차 등등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해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UX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플랫폼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들을 같이 이용하겠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C샵의 접근은 아예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UX는 그대로 써라. 그 플랫폼 디펜던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써라. 대신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 APP니까 보시죠. 밑에 있는 게 안드로이드네요. 그죠? 안드로이드 패키지까지를 만들어줍니다. 예, 관련돼서는 요 밑에 보시면 링크들을 제가 막 넣어놨는데 거기 보시면 그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자료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뭐 데모 몇 가지 보고 가죠. 그래도 데모를 보면 먼저 모노 한번 아닙니다. 모노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건 제가 뭐냐면 윈도우 애저에다가요 오픈소스를 올려놨어요. 윈도우 애저에. 윈도우 애저 한 3개월 정도 무료 계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이면 오픈소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리눅스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어놨냐면 아이고 뭐 별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이런 C샵으로 된 진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요것들 모노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예. GMCS가 맞죠? 예, 맞네요. GMCS 이게 화면이 제가 좀 그래서 GMCS test.cs라고 하면은 예, 좀 이미 만들어져 있군요. test.exe가 나오고요. 모노 test.exe 예, 뭐 이게 수행되는 거거든요. 모노에서 수행된다는 거죠. 근데 저 이제 test.exe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하셔가지고 FTP 그냥 올리는 거죠. 오픈소스에다가. 그래도 수행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너리 차원의 호환성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일 거고요. 두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패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서 여기서 그냥 프로그램 하실 수 있어요. console. 인텔리센스도 되고요. write line, hello world 치죠. 컴파일 하지 말고요. 바로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컴파일 하지 말고 그냥 저장만 해볼게요. 그러면 hello 여기 폴더 좀 찾아가 볼까요? cd C 드라이브에 techdays에 1312 네. 여기에 hello.cs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CSS 맞죠? 예, 맞습니다. CSS는 스크립트 수행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파일이 hello.cs라고 치시면 예, 똑같이 수행되는 거죠. 이건 컴파일한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바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 못 믿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스크립트 엔진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파일 불러다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예인데 자바스크립트 이벨 아시죠? 이벨 그죠? 이벨 아시죠? 이벨 안에다 모르시나? 예, 코드를 넣어놓고 수행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 C script.evaluate.load 코드 해놓고 스트링으로 코드를 준 거예요. 그럼 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면 이 C# 구문을 스크립트로 예, 로드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코드를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hello script.c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불러다가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데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로직 몇 개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메인 어플리케이션 말고
다른 형태의 스크립트 언어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어플리케이션 매번 컴파일 하지 말고 특정 로직, 자주 바뀌는 로직들은 스크립트로 구성을 해놓고 그것만 바꾸는 거죠. 그럼 메인 어플리케이션 손대지 않고 스크립트만 바꾸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시면 키워놓고 볼게요. 빈의 릴리즈에 가시면 아까 짜놓은 이제 코드가 EXE이 있습니다. 있죠? 이 스크립트당 호스트는 내부적으로 뭔가 또 하지만 아까 그 CS 파일 하나를 읽어다가 뭔가를 했죠. 실행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CS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해주는 것은 그냥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함수는 hello라는 거고요. 그냥 그리팅을 받아서 웰컴 뒤에다가 매개 변수 주는 거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EXE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exe 스크립트 호스트를 딱 실행을 하면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3은 일단 무시하시고 Welcome to Tech Days Mini Saturday Seminar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스크립트 호스트.exe를 바꾸지 않고요. 뭔가를 좀 이 Welcome to 요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보셨던 CS 파일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웰컴 투라고 해놨거든요. Hi 라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여기서 똑같이 아까 그걸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Hi라고 나오는 거죠. 컴파일 없이 외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호스팅해서 수행하는 그런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 외에 뭐 유니티 관련돼서는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 이게 윈도우 8이거든요. 윈도우 8 스토어 앱 화면인데요. 유니티로 개발을 하시면 윈폰 당연히 되고 기존 데스크톱 당연히 되고 iOS, 안드로이드 당연히 되고 윈도우 8 스토어 앱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코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유니티 하신 분은 아실 텐데 앵그리봇이라는 게임입니다. 잠깐 해볼까요? 점수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쉽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C# 언어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뭐 키노트 내용은 C# 언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얻고 싶고 또 1, 2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시고 싶은 분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토요 세미나 페이지 등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